walking on fire. My debt is in pay. I'll take myself. 안녕하세요. 운송원 멘토 박병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R맨 팀장 이형건입니다. 네, 오늘은 또 최저가 트럭의 또 이제 확장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최근 어제 오늘 촬영 날짜 기준으로 네. 어제 저희가 영상을 하나 업로드를 했어요. 네. 뭐 중간에 이제 그 초점이 좀 맞지 않아가지고 날아간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만트럭에서 새로운 이제 TG 시리즈를 네. 런칭 행사를 하면서 저희를 초청을 해줘서 네. 다녀와봤습니다. 네. 어땠나요? 현장에 좀 다녀오신 소감이? 생각보다 많이 웅장한 것 같았어요. 웅장하다. 네. 그래서 뭐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네. 거기서 이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 그 트럭을 세워놓고 볼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시간대로 나눠서 뭐 예를 들어 갖고 수도권은 오전, 뭐 이제 지방에 이렇게 거주하신 분들은 오후 이런 네. 식으로 나눠 갖고 네. 진행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쉽게 그 못 본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시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네. 밀리다 보니까 네. 좀 힘들었던 부분이 살짝 아쉬웠지만, 그래도 뭐 새로운 트럭을 다 보긴 봤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는 굉장히 좀 만족스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지금 촬영으로 어떤 점이 좀 정확히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일단 만트럭 자체가 20년 만에 풀체인지가 된 거예요. 이거 이제 2001년도에 TG 시리즈가 나온 이후로 그때 TGA가 아마 처음 나왔을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뭐 별다른 변화 없이 이제 뭐 항목이 추가되거나 네. 이런 것들만 지속적으로 있었지, 이렇게 한꺼번에 뭐 바꾼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마 만트럭에서도 그렇게 행사를 하면서 런칭 행사를 하지 않았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큰 대목으로는 유로 이제 6C에서 네. 6D로 이제 바뀌면서 네. 그 배출가스 규제에 대해서 이제 충족하기 위해서 좀 바뀌었다고 보면 되는데, 네. 워낙에 트럭 자체가 이제 페이스리프트라고 하죠. 승용차로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리고 풀체인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승용차에서는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트럭에서는 그렇지 못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뭐 인력이라던가 아니면 연구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뭔 얘기 하려고 했죠? 트럭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외관을 바꾸거나 혹은 이제 그 안쪽의 구조를 뭐 바꿔갖고, 근데 뭐 기본적으로 엔진이나 미션을 크게 바꾸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솔직히 소비자의 수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도 돼요. 사실 그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량이 승용차의 거의 10분의 1 수준 그렇죠. 이 정도기도 하고, 그다음에 화물차를 타시는 분들이 외관에 주로 신경을 많이 쓰지는 않으세요. 그렇지. 왜냐하면 그 안쪽에 엔진이나 미션이나 혹은 연비 혹은 중량을 얼마나 실을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이 구조물의 튼튼함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보시기 때문에 일적인 측면이 가장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외관적인 부분보다는 그쪽을 좀 더 자세히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렇죠. 아마 그 화물차에서는 이런 풀체인지를 좀 많이 보기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에서 디자인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할부금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그렇게들 봐요. 그렇죠. 네, 그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거나 뭐 여건이 되는 사람들. 내가 일을 뭐 충분히 기다렸다 할 수 있으신 분들, 그렇죠. 트럭을 교체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정도의 여유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 네. 사실 화물 시장이 그 승용차 이게 판매 대수만 본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10분의 1 그 이하로 해당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재력을 가지신 분들을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죠, 쉽진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아마 화물차를 판매하시는 그 제조사들도 그 타겟팅을 할 때 이제 구조나 혹은 이제 뭐 미션이나 뭐 엔진 여기에 초점을 많이 두지 외관에 초점을 많이 두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하나하나 좀 먼저 전체적으로 모든 모델의 주요 변화에 대해서 먼저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네. 각 모델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건데, 관련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영상 중간 중간에 나올 거기 때문에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내외관 디자인의 변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외관 디자인의 변화가 있습니다. 네. 어땠나요? 그냥 똑같이 네.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아니 그 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그릴 부분이랑 좀 아래 범퍼 부분이 좀 그러니까 이쁘게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제 차량이 저희가 왜 그때 현장에서 뭐 이제 우측에서 나오고 좌측에서 나오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TGL이랑 M이랑 진짜 거의 뭐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게 일단은 그
크기별로 정리를 해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일단은 그 나왔던 모델이 TGL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나왔던 모델이 TGM 그리고 세 번째로 나왔던 게 TGX였습니다. 뭐 순차적으로 정리를 하면 그렇게 되는데 아니요, 그건 좀 이따 정리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뭐 지금 물어볼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아니 이제 디자인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지. 차 하나하나 네.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요, 그거는 또 좀 이따 할 거예요. 그래요. 디자인은 캡이 커졌어요. 캡이 커졌다. 특히 TGL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디자인에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래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 캡이니까. 네, 마이티랑 견줄 수 있는 3.5톤의 대표 주자였고 외제차 중에서도 이제 그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모델 중에 하나였는데, 네네. 그 작년도에 이제 타타데우가 그 더센이라고 트럭을 하나 출시했죠. 그 더센 트럭을 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3.5톤 치고는 굉장히 차가 많이 커졌다. 그래서 뭐 4.5톤이나 5톤 단발이 정도는 될 것 같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TGL을 보고 이번에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TGL 안쪽 캡 안쪽에 가보니까 그 안에 이제 그 베드나 이런 공간이 굉장히 넓게 설계가 된 것 같았어요. 근데 베드 공간이 상당히 넓게 나왔다. 그러니까는 뭐 조금만 더 얘기를 좀 허구처럼 보태면 마이티보다 거의 2배 가량의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좀 보태면은 그 정도. 예, 그죠. 그 정도였는데 3.5톤에서 근데 그 정도의 캡 사이즈가 필요할까요? 뭐 장거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서 좀만 더 보태자면 거기다 축을 달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죠. 네, 그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네. 어쨌든 뭐 디자인 변화는 그 정도고. 그다음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피션 크루즈 3. 네. 이피션스 크루즈 3. 이피션트롤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주행 보조 장치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될 것 같아요. GPS 기반으로 해서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이라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뭐 구글 맵이라던가 이런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 커브쯤에서 속도를 좀 줄여야 된다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바뀌었다. 좀 버전이 올라갔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없던 것은 아니지만 그냥 좀 더 성능이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왜냐면 도로 교통 상황을 얼마나 이 차가 좀 더 빨리 숙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안전하게 대응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 디지털 서비스 리오. 그거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거 그 서비스 AS 항목에 해당이 되는 건데, 요거를 이제 그 만약에 만트럭 자체에서 이제 차의 결함이나 혹은 이제 뭐 교체 주기나 엔진 오일이나 미션 오일이나 이런 교체 주기가 된다 그러면은 만트럭 본사에서도 이제 알게 돼서 그 만트럭 본사에서 그 차주분한테 연락을 취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서비스적인 부분이라 보시면. 슬슬 오일 갈 때 됐으니까는 센터 한번 들어오시죠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원격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나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강화된 부분이 이제 차선 복귀 지원에 관련된 기능이랑 그리고 리타더 브레이크.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좀 비슷한 안전사양에 좀 부합하는 건데 차선 복귀 지원이 생각보다 좀 강하게 된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주행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잠깐 주행하는 거 말고 진짜 오랜 기간 해봐야지 알고 수가 뭐 1시간 2시간 이제 주행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실질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었고 저희는 이제 그 바뀌었다는 정보만 이제 취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어쨌든 그런 부분. 그리고 그 다음이 트래픽 잼 어시스트입니다. 요거는 좀 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속 운행 시에 뭐 이제 스티어링 휠이라던가 그리고 브레이크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차가 알아서 통제를 해가지고 좀 더 편안하게 운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기능인데 이 부분도 실제로 볼 수 있었으면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갔을 때가 그 이제 시승하는 게 이제 한 차량당 한 명씩만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10시부터 12시까지인데 그 1시간 부분은 이제 저희가 화면으로 설명을 듣고 나머지 1시간 안에 시승을 모두 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근데 이야기 다 꽉 차 있었어요. 촉박하죠. ECAS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ECAS 어떤 뭐 주기관님 몰라요. ECAS라고 화물차가 이제 상하차 할 때 이제 낮아진 이 차량의 높이를 20km per hour를 그러니까 저속 주행을 할 때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는 기능이라고 해요.
그 어떻게 보면은 전자제어 그 에어 그렇죠. 서스펜션 기능이에요. 네네.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했었고 영상을 또 저희가 아마 중간에 나오겠지만 이 팀장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확인을 했었죠. 사실 그게 가장 이번에 핵심적으로 바뀐 부분, 추가된 기능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전에도 그게 있었다고는 해요. 네. 이제 그 에어 서스펜션 뒤쪽에 달려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짐을 싣는 그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그 에어 서스펜션이 이제 그 짐의 위치나 혹은 이제 뭐 차량의 각도나 이제 올라갈 때, 네. 내려갈 때 요거에 따라 갖고 그 압력을 자동적으로 이제 조절을 해서 짐을 좀 보호를 해준다라는 그런 기능인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장기간 주행을 하거나 네. 좀 특수한 경우에 이제 처해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못한 게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저희가 전자제품들을 배송하는 운송하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에어서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근데 거기에 무진동 차량이라고 하죠. 그렇죠.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차량에 이미 장착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네.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 이지 컨트롤입니다. 요거는 이제 차량 밖에서도 주요 기능 제어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승용차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뭐 시동 걸고 뭐 이렇게 이런 간단한 기능을 하면서도 추가적으로 뭐 라이닝 상태라던가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서비스를 굉장히 길게 얘기해주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다양한 소모품 뭐 오일류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폭적인 할인이 있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최대 5년에서 그리고 75만 킬로까지 보증 연장이 된다. 네. 이런 부분들을 케어프리 서비스로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저희 이제 국내 제조사들이 먼저 시작을 했죠. 네. 그 5년의 무제한 기로 특히 그 엔진이나 뭐 미션에 관련돼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물론 이제 그게 최대고 만약에 톤수가 좀 낮게 되면은 그 보증 기간도 조금씩 낮아진다는 점을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최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을 좀 갖추기 위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 제조사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제조사 측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해지죠. 그렇죠. 기간이 늘어나고 키로수가 늘어날수록 이제 좀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품목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올바른 경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어쨌든 대략적으로 공통적으로 바뀐 부분들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 하나하나를 네. 좀 볼 예정인데 첫 번째로는 TGL입니다. 네. TGL 같은 경우는 D081 신형 엔진을 탑재를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전에도 들어갔던 엔진이에요. 똑같은 넘버링인데 맞아요. 이제 배출가스 규제에 대해서 적응을 시켰다라는 부분 그리고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축간 거리가 좀 늘었어요. 제가 보기로는 이제 3,900에서 4,500mm였는데 네. 요게 4,500에서 4,850mm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가서 봤을 때 그 제 화면 기준으로 네. 좌측에 이제 TGM이 있었고 우측에 TGL이 있었는데 사실 그 3.5톤이랑 5톤이랑 뭐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마이티랑 그다음에 이제 뭐 메가트럭만 비교한다 하더라도 그 크기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TGM이랑 TGL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리 길이라고 말하죠. 이제 전장 말고는 길이도 그렇고 캡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크기가 와 저건 4.5톤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커졌습니다. 축간 거리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차량 자체에 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축간 거리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실을 수 있는 짐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겠죠. 근데 다만 이제 그 길이가 이제 길어지는 만큼 요즘에 화물차 추세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5톤도 원래는 이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단발이나 뭐 많이 길어야 이제 8m까지가 최고였는데 이제는 뭐 10에다 20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3.5톤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TGL은 요 정도가 끝일 것 같고 네. 아무래도 뭐 TGL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또 다뤄달라 그리고 이제 저희 최저가 트럭에 좀 견적을 요청을 한다라는 댓글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또 따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이제 금액이 나오는 대로 제가 선착순으로 저 요청하신 분들한테 다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은 네. TGM입니다. 네. 사실상 이제 여기서 조금 많이 쓰이죠. 네. TGL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경쟁 차종들이 쟁쟁하다 보니까 가격적인 면에서나 그렇죠. 어떤 면에서나 TGM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D08 신형 엔진이 탑재가 되었으나 네. 어쨌든 넘버링은 똑같은 엔진이고요. 축간 거리는 기존 5,775에서 6,575mm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굉장히 길어진 부분이고. 원래 또 6,575가 있었어요. 아 원래 있었네. 원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주간거리 6,575짜리가 그 10m 20을 만들 수 있는 차량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거기서도 많아졌다고 하는데. 네. 사실상 제가 볼 땐 마케팅 같습니다. 마케팅 같다. 예. 어쨌든 그리고 네. 특장 편의성이 증가가 되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캡 사이즈가 상당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수치로만 보면은 전장 기준으로 200mm에서 최대 1000mm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0mm를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면 그렇게 이게 얼마 차이 나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안에서 실질적으로 돌아다닐 때의 뭐 거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죠. 확실히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보기도 했었고 그 부분은 영상에 아마 중간에 또 나오게 될 겁니다. 보통 이제 그 도움을 측정을 할 때 표준 캡을 쓰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큰 캡, 뭐 하이돔이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네네. 그런 돔 차이들이 보통 이제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1000mm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그 캡 자체가 이제 표준에서 이제 하이돔으로 커졌다는 소리니까 그만큼 더 넓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캡이 커지게 되면은 단점이 전혀 없나요? 단점이 있죠. 운전 편의성이 좀 줄죠. 아, 편의성이 할 때 준다. 왜냐하면 이제 뭐 좁은 공간이나 이런 곳에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이게 그 1000mm라고 하는 거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승용차도 뭐 전장이나 전폭에 따라갖고 그 안쪽에 들어갈 때 이제 내가 처음 운전을 한다. 모닝을 운전하다가 그랜저를 운전하게 되면은 이제 그 주차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마도 그 정도로 이제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물론 큰 도로를 다니게 되면은 상관은 없지만, 근데 트럭이라고 해갖고 무조건 큰 도로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중간 중간에 좁은 그렇죠. 도로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그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리 사이의 높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여기에도 이제 걸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데 가면은 조그만한 도로들 여기에도 좀 꽉 찰 수가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좁은 공간에서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죠. 빼고는 다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캡 크기가 커진 게 내 생활 편의성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뭐 수납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은 장점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 차주분들이 일주일에 집에 있는 시간보다 차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뭐 좋은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제어 브레이크 시스템 만 EV100이 기존 1단에서 이제 최대 2단으로 강화됐다고 합니다. 네. 뭐 체감상으로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또 이제 1단에서 뭐 2단으로 버전이 업이 됐습니다가 아니라 결국엔 최대 2단이라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장치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를 강화시켰기 때문에 강화가 되었다. 그러니까 좀 더 급박한 부분에서 브레이크를 확 밟았을 때 느낌이 오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GM은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TGX 메이저였죠. 이게 최대적이었는데 이제 요거는 넘버링 자체가 바뀐 D38 그리고 D26의 신형 엔진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TGL하고 TGM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제로도 그런 평가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기존이랑 막 엄청나게 크게 달라진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렇게 의견을 내주시는 분들도 많고 네. TGX는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아 확실히. 네, TGX는 이제 뭐 모든 사실 제가 이제 그 중형 트럭이나 뭐 대형 트럭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갖고는 잘 알고 있는데 트랙터 부분을 많이 타보진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 트랙터를 처음 타기만 하더라도 아 이건 확실히 다르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던 부분이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일단 저희가 그 D38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그 모델을 탔었을 때가 일단 풀 LED 헤드라이트는 기본이었고요.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패키지가 제공이 되면서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두 개가 달려 있었어요. 계기판 쪽 하나랑 맞아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쪽에 달려 있었는데 이게 TGM 타고 저희가 바로 넘어갔었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이게 이래서 메이저다. 좀 더 좋은 부분이 필요하다. 좋은 차량이 필요하다. 운전석에 앉았을 때는 그 계기판만 봤을 때는 최신형 승용차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계기판이나 이런 게 싹 다 바뀐 점은 굉장히 좀 좋았다. 좋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볼만한 게 이제 알칸타라 소재의 시트가 부분 뭐 그거는 뭐 크게 뭐 저기 안 한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150도 광각 카메라를 설치해서 우측 그리고 이런 부분에 사각지대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미지 올려드릴 건데 생각보다 이거는 괜찮더라고. 안에 이제 그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제 나오는 건데 요즘에 가장 뭐 트럭에서는 벤처 가장 먼저 했었죠. 네. 근데 이제 그 정도로 밖에 이제 사이드 미러가 카메라 형식은 아니었고 보조해주는 그 카메라 장치가 위에 달려 있던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끝이에요. 내용은.
저기 그 TGX를 탔을 때 하나 더 이제 봤던 게 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조절하는 고급 승용차에 달려 있는. 요즘에는 고급 승용차는 아니에요. 제가 승용차를 잘 몰라서. 근데 좋은 차에는 이게 달려 있는데. 요즘에 중형급 이상에서 웬만해서 좀 달려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좀 더 편의성을 할 수 있는 그 리모컨이라고 하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팀장이 시도하려다가 안 됐던 이제 뒤에서 이제 통제하는 장치를 문을 닫았는데 계속 닫으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처음 써보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그 정도로 행사가 좀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솔직히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뭐 특별하게 많은 변화를 이루었냐라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대우에서 더센이 나왔다, 뭐 현대에서 파비스가 나왔다, 그 정도의 야 이거는 좀 완전 새로운 시도다, 네. 아니면은 뭔가 큰 변화점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전체적으로 디자인 부분, 편의상 부분, 그리고 안전적인 부분을 살짝 좀 더 바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보지 못했던 TGS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계획 중이고 아마 이번 연도 하반기에서 다시 들어와서 그때 뭐 다시 영상 촬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대충 이제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봤고, 나머지는 뭐 또 따로 만트럭에서 이제 행사가 진행이 되면 불러주기로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 수원으로 갔었죠. 네. 수원으로 갔었을 때 그 앞에서 계셨던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뭐 유튜버 분들이나 아니면 시승을 하기 위해서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트럭을 좀 더 타보고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었나, 여기에 좀 포커스가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들을 촬영을 하고 나오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제 뭐 시위 현장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신 분들이 꽤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인터뷰를 했었는데, 굉장히 오늘 저희가 이번에 뭐 1, 2편 찍었던 거랑 상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 관련돼서 영상 이미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저희 커뮤니티에 올렸을 때도 댓글에 이제 너무 잘 나가다 한 방에 훅 갔지라는 뭐 이런 댓글들이 좀 보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용을 저희가 인터뷰를 찍긴 했어요. 그 소송단 대표님하고 찍긴 했는데, 이 영상을 과연 써도 되는 건지 안 쓰면 안 되는 건지를 모르겠어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제 이거는 내부 회의를 통해서 계속 이제 그 계획적인 부분인데, 네.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당연히 안 좋은 부분도 보는 것이 맞죠. 근데 다만 이제 너무 그 반대되는, 진짜 완전히 그 한쪽에서는 이제 트럭을 잘 나왔다 사세요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반대쪽에서는 우리 것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고 뭐 트럭을 팔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예, 그래서 어느 그 곳이나 가면은 이제 시위 현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영상을 제작을 할지 고민 중에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은 뭐 좀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은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최근에 영상을 많이 못 찍고 있어요. 이 팀이 너무 바쁜 관계로. 그래서 뭐 또 아마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또 영상을 또 찍어보고, 저희가 또 지입 가이드, 또 초보분들이 시작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을 새로 또 제작을 해서 영상 올려놓을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필수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운송원 멘토 박강철이었고요. 지하면 팀장 이형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팀장의 최저가 트럭.